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오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허허.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연관이 저게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네요. 저. 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2019년 12월 11일 한 동물보호센터로 걸려온 전화.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거북이가 좀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안내소 부근에서 아주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요? 특이종인가요? 이름 적어놨구나. 아이, 게다가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 발견된 또 한 마리의 거북이 등껍질에도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거북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요. 거북이 등에 이름을 적어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인근에서 발견된 붉은 귀 거북은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으로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붉은 귀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방생이 아닌 살생 그 자체입니다. 담수에 사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해수용이 아니에요. 어머머.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북이 등껍질에 칠한 페인트가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더러 심지어 포식자 눈에 잘 띄게 되어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겠네. 보호색도 안 되는군요. 그럼 바다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허옇게 해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요새도 그 뭐 새해나 정월대보름 이럴 때 방생 많이 하는데 이 잘못된 방생은 무책임한 유기의 동물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미신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퇴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러해서는 안 될 일이죠. 에티오피아 서남부에 위치한 오모 마을. 작은 마을을 뒤덮은 울음소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것은 아이를 잃은 엄마 부코 발구다의 애타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뭐 슬픔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2014년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나다니. 버려! 쌍둥이라고? 불길해.
둘 다 죽여!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사생아, 혼외자, 쌍둥이를 비롯해서요. 보통은 아랫니가 먼저 나는데 반대로 아랫니보다 윗니가 먼저 난 아기.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과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을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미신, 민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뭐 쌍둥이 출산이 드문 일이어가지고 지역에 따라 뭐 기륭이 든다, 뭐. 쌍둥이 있으면 징조가 뭐 어떻다는 징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그건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살려두면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고 여겨서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숲에 유기, 심지어 강에 던져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민기를 믿는 카로, 하메르, 바나 등의 부족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해마다 무려 3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오늘날 와, 하루에 한 명꼴이잖아. 이게, 어우,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살인이네요, 그냥. 아동 살인, 집단 살인이지, 이거. 살인이지 뭐 저기 뭐야.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오모마을의 부코 발구단은 2012년까지 15명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안타깝게도 15명의 아이를 모두 이 미신으로 인해 잃었다고 합니다. 미신이 뭐길래 이렇게 지옥을 아니 근데 뭐 윗니가 먼저 나고 또 쌍둥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15명.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을에 사는 카로 부족은 성인 남성이 되면 치러야 하는 전통 의식이 있는데 부코 발구다의 예비 남편이 그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유로 당시 마을 장로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요. 허가받지 못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불법, 저주받은 아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이 민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아이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아, 하나를 잃어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15명을. 와, 그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강제로. 아. 문화 상대성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없어져야 될 악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교토시 우쿄구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미카미 신사. 이 신사는 특히 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듯 찾아와서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개업했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신사에 뭐 그냥 되게 자주 가서 소원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계 어떻게 되지? 저게 시험도 붙어야 되고 개업도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변호사나 의사 쪽이지 않을까 어허.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중장비 뭐 기사, 택시, 오. 산재. 예, 뭐 약간 산업 쪽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 신사의 정체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본 내 유일무이한 일명 머리카락 신사입니다. 1961년 일본 최초의 이발사인 후지와라 마사유키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세운 신사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신사에서 머리카락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딱 보면 그거네요. 개업이라고 했으니까 뭐 샵, 미용실 샵. 샵이나 미용실, 이런 샵이죠. 거 오픈했을 때 맞습니다. 그때 가서 비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미용업계만 찾아오는 신사인가요? 그렇죠. 머리카락을 모시는 데니까. 야, 이 신사는 미용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부모는 물론 대머리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머리카락이라도 멋있게 빠지게 해주세요. 이 머리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보통 신에게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바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뭘 바쳐야 되지? 머리카락 신사를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2cm 정도 잘라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봉투에 넣은 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소원을 비는데요. 이후에 이 자른 머리카락은 돌무덤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에서는 모발 상태가 좋아지는 부적, 미용, 이발 기술을 키워주는 부적, 미용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 등 소원을 비는 부적도 함께 판매하는데요. 이 신사에 다녀온 뒤로 머리카락이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머리카락 신이 있는지 신사를 다녀간 후 효력을 받다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거 뭐 우연의 일치일 텐데 일단 갔다 왔는데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생기면 좀 믿게 되겠네요. 그냥 저는 재미삼아 가는 건 어떨까 생각 들어요. 아 근데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재미삼아 가기에는 그럼.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재미삼아 관광으로 가라.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니콜라스 케이지가 다녀간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뭐 원래 유명하신 그
동종업계 분이시죠. 머리 많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도 뭐 M자 쪽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아나운서 신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지. 아나운서 신사. 네네네. 어떤 의미죠?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비는 곳이. 거기 좀 다녀오세요. 제가요? 제발 좀 다녀오세요. 네? 머리카락 막 한 움큼 뜯고 와 거기서. 이것도 지금 머리카락과 관련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성 2명 사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남성 3명 사망. 2017년 5월에서 6월 2달간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남성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람 죽었는데요. 근데 2달 사이면 많은 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 머리카락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신성한 머리카락 훔쳤다가 살해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아프리카 경찰들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저희 동네 주술사가 대머리 남성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진짜 너무 나쁜 주술사인데요? 진짜 끔찍하다. 대체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머리의 뇌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속설과 함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한 고객의 의뢰를 받은 주술사가 미신을 자신의 주술의식에 활용하기로 결심.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대머리 남성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살해된 남성들의 신체 부위 일부를 주술의식을 치르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진 뒤 대머리 남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등 한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웠겠네요. 황당하죠.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주술사도 정말 나쁜 게 남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복을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신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선천적으로 하얀 피부를 가진 백색증 환자들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백색증 환자들의 장기를 약으로 쓰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미신은 정말 사라져야 되겠네요.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중한 생명을 저렇게 미신 때문에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죠. (2016년) 15세 소녀 죽인 차우파디. 2018년 20대 여성 격리 중 사망. 2019년 30대 여성 또 숨져. 네팔에서 해마다 전해지는 여성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미신 차우파디 때문이었습니다. 생리가 시작됐다고? 당장 오두막으로 가! 고대부터 여성의 출산혈과 생리혈이 불운을 가져온다는 미신에서 기인한 힌두교의 악습 중 하나인데요. 가출산을 했거나 생리 중인 여성들의 경우 집과 사원 등의 출입이 금지돼 오두막이나 외양간에 격리되고요. 심지어 이들이 식수를 오염시킨다며 수도꼭지나 우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시키는데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잠을 자는 등 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뱀, 자칼 등의 공격을 받아 사망. 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불을 지폈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생명 탄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아니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 과정이 없으면 우린 다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행하는 사람도 본인이 그걸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러는 거야.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5세에서 49세 네팔 여성 중 무려 19%가 차우파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차우파디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2005년 네팔 당국은요. 차우파디 금지를 발표. 또 2018년도부터 차우파디를 강요한 사람은 최고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당국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팔 서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관습, 아니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 이면에는 뭐 성차별,
사회적 불평등, 아동학대, 잘못된 것들이 아주 세트로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왜 생리하는 거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소녀가 무슨 죄입니까? 법적으로 금지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리한 식구 자타공인 문학도 오 기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뭐죠? 그렇죠. 뭐죠? 오델로, 맥베스, 리어왕.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햄릿,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였죠? 맥베스, 리어왕. 맥 뭐라고요? 아 오델로. 어. 오델로. 맥 오델로라. 뭐라고 했죠? 맥? 맥베스. 오델로. 그래요.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 이름을. 진짜 어리석다.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겠어? 다시 한 번만 얘기해봐요. 생각해보니 다시 한 번 얘기해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극계에서요. 마치 해리포터 속에 언급해서는 안 될 이름 볼드모트처럼 Do not speak his name.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맥베스. 발음을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군요. 아 그럼요. 살겠다고. 나 아까 몇 번 얘기했어? 살아야 됩니다. 4번 했습니다. 한 몇십 번 얘기했어. 5번 얘기한 것 같아. 4번 했어요. 죽을 사자니까 4번. 네. 이건 못된 거야. 네가 형이니? 이건 못된 거야, 못된 거. 이건 예능이 아니라 못된 거야. 자기도 빨간 펜 줘놓고 할 말 없어요. 아, 안 썼잖아요. 미국과 영국의 연극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극장에서 맥뜨를 언급하면 불운과 사고가 잇따른다는 미신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언급하려면 감독님, 아니 그 스코틀랜드 연극 있잖아요. 이렇게 맥뜨의 배경인 스코틀랜드 연극으로 대체해서 말해야 아, 그 영국인데 그냥 시원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네? 싫은데요? 아, 시청자분들도 보시는데 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막이 나가잖아요. 자막으로? 예. 아, 그 부분을 본인이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곧 띄어서 예, 이렇게 예, 오셔서 얘기할게요.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맥베스, 감독님, 맥베스. 그렇다면 연극께서 왜 이 스코틀랜드 연극이 볼드모트급의 미신이 됐느냐? 그 단어를 언급한 그날 무대에서 배우가 추락하고 다른 배우도 쓰러졌어요. 유독 이 스코틀랜드 연극이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먼저 연극계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605년경 초연 당시 주인공의 아내를 연기할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시작으로 어허. 1672년엔 극중 소품인 단검에 배우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1849년엔 주인공을 연기한 두 배우의 팬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무려 22명이 사망. 1934년에도 극에 출연하던 배우가 무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그 후임 배우가 열병으로 입원. 그리고 1942년 공연 당시엔 무려 3명의 배우가 사망하고 의상 디자이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어머머. 오랜 세월에 걸쳐 공연 중 불운한 일들이 끊이질 않자 연극계에선 아예 언급조차 금지하는 미신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스코틀랜드 연극이라고 하시죠, 오늘은. 그죠? 예. 네. 그 연극. 그 연극. 이제 와서. 그러면 아까 그걸 삐처리 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거를.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또 방어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그 귀가 얇습니까? 미신은 거의 1880년대생들처럼 믿어요. 그래. 스코틀랜드 연극 미신은 특이하게도 미신 파회법도 있습니다. 적어야 돼, 저거. 만약 실수로 나도 모르게 언급했다. 그럼 조용히 극장 밖으로 나가서 제자리에서 3번 돌고 침을 뱉은 뒤에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연극 중에 아무 대사를 말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상암동 한 번만에 침 뱉고 저 밖에 로비 밖으로 나가서 한번 돌고 오세요. 상암동에 사람 지나는데 내가 욕하면 다 알아볼 텐데. 그 얘는 셰익스피어 대사를 하면 되잖아요. 전 직장 앞에 가서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로 앞이잖아. 사연이 있겠거니 할 거예요. 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여행하며 정글에서 반딧불 투어를 즐기셨던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다녀오신 여러분 혹시 아무 이상 없으셨나요?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갔다 온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시청자분들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찝찝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정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시무시한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진아. 야, 왜 자꾸 불러? 말레이시아의 정글의 금기 미신은 바로
본명을 부르지도 만약에 누가 본명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왜냐? 말레이시아인들은 정글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명을 말하면 정글의 영혼이 친구나 동료의 목소리로 성성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정글의 영혼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가두고 미아로 만든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에 갈 땐 일종의 코드네임, 별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불러야 되겠네. 그렇지. 그걸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누굴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게 잘할게. 잘해. 뿐만 아니라 대나무나 바나나 나무 그늘엔요 음기가 강해서 유령이나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미신 때문에 함부로 이 나무들 아래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정글 내에서 유독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편안한 암석이 보인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역시 정글 내 정령들이 쉬는 곳이니까 함부로 쉬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글에 있던 물건들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나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가야겠네. 안 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우리가 존중하자. 그렇죠. 보존하자. 존경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미신인 것 같아요. 경각심의 의미가 아닌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쩌면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정글을 위한 정글에 의한 미신들이 생겨난 건 아닐까요?